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절대로 중학교 시험 성적에 속지 말라고 했었죠. 강사 입장에서 보면 중등만 수업하는 선생님은 좀 걸러라. 중학교 시험 몇 점 맞았니? 요거를 너무 연연해 하시는 선생님은 좀 걸러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실전이잖아요. 요거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음번 바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영어 성적이 상위권인데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팍 떨어진다. 문제가 뭘까요? 우리 아이는 아닐 것 같죠? 대다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예비 중고등학생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중3까지 수능 영어 끝내라. 수능 단어는 미리 외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불안감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영어를 완벽하게 끝내는 학생은 전국에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치동 고1, 2 학생들 중에서요, 고3 수능을 1등급 맞는 친구는 손에 꼽아요. 실제로 고3 대치 최상위권 애들 중에서 지난 영어 불수능 때 기억나세요? 그때 찐 영어 실력자, 제가 봐도 와 얘는 진짜 수능 영어 정말 잘한다 하는 그 친구, 고대 간 그 제자를 제외하고는 다 2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우리 아이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각자의 현재 위치에서 실력을 다져나가는 거, 점진적 학습 전략이 제일입니다.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가 중학교 시험 성적에 속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죠. 중학교 시험은요, 적당한 기본기와 지문 통합기, 요것만 잘하면 100점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 성적이 수직 상승, 당장 올라갈 수는 있지만 막상 실제로 진짜 속이 꽉 찬 영어 공부를 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다는 소리예요. 속이 꽉 찬 진짜 중학교 영어 공부법은 뭐냐?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제가 남들 얘기하는 거에 하나 더 얹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지금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보여주기식 또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맞춘 고난도 선행, 그것보다는 본인의 현재 실력에 맞는 공부를 통해서 학습 흐름을 잘 잡아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예비 중1이라면 영어 기초 문법, 특히 팔품사요, 개념은 완벽하게 완성하세요. 문장 쓰기 훈련을 꼭 해두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팔품사의 디테일은요, 초등학교 때 끝이 납니다. 중학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1 1학기 때 그때 잠시 다루고 더 이상은 다뤄주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팔품사 잘한다 하면 시제 정리까지는 해주세요. 그리고 문법은 단순히 문법 문제 풀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비동사와 일반 동사 구분, 시제를 이해하는 것, 의문문 만들기 같은 그런 개념을 실제 문장으로 적용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문장은 생각보다 짧거든요. 대부분은 짧은데 문법 개념 따로, 문제풀이 따로, 해석 따로, 쓰기 각각 따로 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문법책, 쓰기책 따로따로 안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문법책은 필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개념 내 예문, 그리고 문제풀이 안에 있는 예문, 그 예문들을 복습하고 직접 써보는 연습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1, 중2는요, 팔품사를 넘어서서 훨씬 더 깊고 넓은 문법 개념이 확장됩니다. 개념 공부를 하면 반드시 나만의 문법 개념 요약 노트를 만들도록 해주세요. 눈으로 보고 배운 거랑 내가 직접 쓰는 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요약 노트를 만들고 나서 객관식 문제풀이로 오답을 제대로 해주세요. 그 뒤에 역시 마찬가지 영작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이젠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서도 서술형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때만 바짝 배운 걸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우리가 공부했었던 문법과 그리고 익숙해진 문장 구조, 요거를 바탕으로 공부의 범위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중학교 영어 단어장 시중에 되게 많죠? 단어장은 주니어 능률복합, 인문 기본 실력편, 뜯어먹는 영단어, 이런 것들이 워낙 학원에서 많이 쓰는 교재입니다. 참고하세요. 내용은 다 비슷해요. 우리 아이가 갖고 다니면서 펼쳐서 외우고 싶은 그 단어장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중3, 우리 중3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3은 고1이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고등 수준을 염두에 둔 학습 전략 전환이 필요합니다. 늦어도 중3에는 꼭 시작하셔야 돼요. 이 시기에는요, 고1 단어장으로 전환하세요. 시중에 능률복화, 워드마스터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해요. 그리고 문법 공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문 해석 훈련과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으로 넘어가야 될 때예요. 단순히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내가 놓친 문법, 어휘, 구문을 정리하는 습관, 그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1개, 2개의 지문이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분석하잖아요. 실력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럼 왜 이런 학습 방법이 중요할까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영어 시험은 구성부터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학교는 대부분 교과서, 프린트물 중심, 이게 답니다. 일정한 패턴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벼락치기 방식도 일정 수준 이상은 먹힐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고등내신은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 외 학교마다 채택되는 부교재 반드시 있어요. 모의고사, 그리고 심지어 영어, 기사, 소설까지 시험 범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단어장, 그리고 장문, 듣기 영역까지 포함이 된다면 수능보다는 더 어렵고 훨씬 더 복잡한 구성이 되죠. 이러한 준비 범위가 넓고 복잡한데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통암기를 한다? 절대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능 점수가 높아도 내신 점수가 낮은 애들은 본 적이 있지만 내신 잘하는 애가 수능 점수가 낮은 건 거의 못 봤습니다. 그만큼 내신 대비,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만큼 실력이 탄탄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필요한 건 뭐냐? 실력을 쌓아가는 방향의 공부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단순 암기 절대 안 됩니다. 깜지로 쓰는 것도 하지 마세요. 단어를 문맥 속에서 기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외워도 시험에 쓸모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학교 때 문법만큼은 다 끝내는 거예요. 이건 제가 1000% 강조하는 겁니다. 문법 중3까지는 완성, 중2가 제일 베스트고요. 중3 1학기까지는 확실히 끝내주시라고요. 세 번째, 독해 잘하는 방법은요. 어휘량, 문법을 통한 문장 구조 파악, 해석 능력, 문제풀이, 총 이 4가지. 이게 잘 되어야지만 진짜 독해를 잘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어 성적이 안정권인 학생일수록 이런 흐름을 평소 학습 루틴에 녹여놓고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고등학습법 루틴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학생의 수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추천드립니다. 최소 주 2회, 모의고사 기반의 지문 풀이, 그리고 분석 하셔야 돼요. 매일 단어 암기, 이건 필수인데요. 요거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요. 예문 속에서 문장 활용하는 거 한 30분 정도 해주세요. 문법은 안 보면 자꾸 까먹습니다. 문법 개념 복습 주 1, 2회. 근데 이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문 분석하시면서 까먹었던 그 문법 단원을 가셔서 바로 그때 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영작 연습은요, 어려운 문장들 중심으로 정리하고 직접 써보는 거, 요거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이 루틴을 기반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고등 진학 후에 내신 대비나 수능 독해에서 훨씬 빠르게 적응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이 시기에 자신만의 공부 흐름을 세워두시면, 제가 얘기했죠. 고등학교 때는 그 시험 범위만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헥헥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중학교 때 자신의 공부 습관과 공부 흐름을 잡아주시면 고등 내신 범위가 훨씬 넓어지더라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한 감이 잡혀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 암기만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아시죠?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내는 출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나 챗 GPT를 활용한 변형 문제, 실생활에 기반의 창의적 문항까지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외워서 맞히는 것이 아니라 이해, 그리고 응용력으로 풀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즉, 실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학습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옆에서 혹시 우리 아이가 중학교 시험 준비한다고 막 통암기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안 된다고 따끔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쨌든 통암기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고등학교 때도 그 방법 썼다가 아 뭐야 난 해도 안 되는 애야 라고 좌절하게 둘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무조건 지금 뭐하지? 뭐하지? 이게 아니라 왜 이걸 지금 해야 하지?
항상 why와 how를 물어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학습 방향을 제일 잘 잡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 아이가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 요거 아셔야 되거든요. 어머님이 아이랑 같이 논의를 한다던가 학원이나 학교를 통해서 아이의 수준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실 이건 우리 아이가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면 제일 잘할 거예요. 어휘가 부족하다 싶으면 어휘만 집중적으로 시키지 마시고요. 어휘는 매일 주 4일에서 5일 정도 꾸준히 암기시켜 주시고 문법 개념부터 다 잡는 게 1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 계획 세우는 게 막막하다면 옆에서 같이 좀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학년별 추천 교재, 주간 공부 스케줄 예시, 일일 루틴 구성법 등 훨씬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올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으로 꼭 답변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아이의 영어 공부 함께 현명하게 준비해 나가요. 감사합니다.